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정말 꼭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도 좋은 시간이 함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죠? 돈, 출세하는 거, 가족, 애인, 친구. 그런데 내가 없는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소중한 나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나에 대한 나의 몸, 또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나 자신에 관련한, 성에 관련한, 몸에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성, 안전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은 아름답고 멋지고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성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은 건전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성의 종류가 있어요. 성이 뭘까?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물학적 성이 있고요. 섹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성.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죠? 남성, 여성, 이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별.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성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생식기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소중한 몸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사랑하는 성관계, 성행위, 이 세 가지가 섹스, 생물학적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성에 있어요. 사회적인 성은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게에서 학습되어진 성인데, 여기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표현도 여기 들어가고요. 성평등, 양성평등에 관련한 이런 것도 여기 젠더, 사회 문화적인 성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남녀를 굉장히 차별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못했어요. 맨날 부반장만 했어요. 왜? 여자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가 무조건 반장했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성차별이 없어요. 능력별로. 어떻게든지 능력이 있으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직업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성평등, 양성평등, 그것도 이 사회 문화적인 성, 젠더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인격적인 성, 포괄적인 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자됨, 여자됨과 관련된 생각, 경험, 학습, 가치, 개념, 상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신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구체적 하나씩 섹스, 생물학적 성, 좀 더 자세히, 그렇죠? 우리 생식기와 관련한 것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젠더, 사회문화적인 성 넘겨주세요. 그 젠더, 사회문화적인 성에 보면은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되고, 예전은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되고, 남자는 울면 안 돼, 씩씩해야 돼, 용감해야 돼. 여성은 얌전하고 예뻐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평등한 것이 요 젠더, 사회문화적 성이고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이건 포괄적인 광범위한 성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느낌, 욕구, 행동문화, 제도,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성의 종류가 세 가지 나왔어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 사회문화적인 성, 인격적인 성. 그죠? 여러분이 잘 들어야 나중에 또 퀴즈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소중한 성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잘못된 성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게 되면 이게 폭력이 돼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성폭력입니다. 자, 성폭력이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폭력이 뭐니? 그러니까 네, 때리는 거요. 그래. 그럼 성폭력은 네, 거기를 때리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에는 생물학적 성,
성기관, 생식기에 관련한 것만 성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다 배웠죠?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성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자세한 정확한 개념을 보면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범죄 행위다 그랬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냐? 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리예요. 여기 보니까 밑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 외부 강요 없이. 자, 어떤 애가 친구가 나한테 뽀뽀를 하지. 근데 나는 싫어. 그럼 싫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좋다 말이야. 난 내가 사랑스러워. 가지고 꽉 와가지고 깍 껴안고 뽀뽀를 팍 해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화나요. 짜증나요. 창피해요. 속상해요. 그렇죠? 기분 불쾌하죠. 요게 성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도 또 내가 뭐 장난치건 뭐 그래도 상관없어. 무조건 상대편이 기분 나쁘고 불쾌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폭력은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요. 넘겨주시면 성폭력의 개념이 뭐냐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행해지는 자발적 동의 없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허락. 좋아. 허락받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기분 안 나빠요. 서로 좋아서 했으면. 그죠? 근데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동의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 억지로 한 동의가 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발적 동의가 있겠죠. 그죠? 왜 억지로 어떨 때 억지로 할까? 만약에 나보다 힘이 세고 또 선배고 어른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어떻게 일로 와봐. 내가 한번 만져볼까? 너 바지 내려봐. 싫어요. 그런데 안 하면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 당하거나 때리거나 맞거나 그럴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자발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의라는 거, 그 중에서도 자발적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한 거, 경미한 거는 성희롱,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행, 강간 그런 의미일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성폭력이란 넓은 범위 안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안에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뭐 부부 성폭력 이게 다 들어가는 거로 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약한 거는 성희롱이고 뭐 센 거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도 성폭력, 성추행도 성폭력, 강간도 성폭력 그렇다는 거. 성폭력 넓은 범위 안에 있다는 거. 그런데 수위와 어떤 수위에 따라서 처벌 방법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성희롱. 여러분 성희롱이 뭔지 알죠? 성희롱은 좀 우리가 희롱 뭐 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뭐 야한 농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외모를 평가해요. 너 왜 이렇게 뭐 뚱뚱하니 뭐 너무 오리궁대 막 이거 평가하면 안 돼요. 뭐 날씬하니 예쁘니 안 돼. 뭐 섹시하니 뭐 이런 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이뻐서 그랬어도. 그다음에 야한 사진이나 글을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성희롱으로 봅니다. 직장 안에서 주로 이제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성추행은 뭐냐면 좀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보시면 돼. 성추행은 주로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합니다. 뭐 엉덩이를 만진다든가 가슴을 만진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주로 손으로 접촉을 하잖아요. 손을 조심해야 돼. 또 엉덩이 갖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렇게 탔는데 그 다음에 다른 남학생이 또 탔어요. 그러면은 또 뒤에 사람들이 계속 탔어. 그럼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 여학생 엉덩이에 남학생의 소중한 것이 이렇게 밀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로 좀 물러서든지 이렇게 뺐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학생이 충동이 일어나갖고 막 옆으로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 남학생을 성추행으로
자기 엉덩이에다가 남학생이 자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집착을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내 몸의 모든 걸 다 조심해야지 돼요. 그런 것도 성추행이 되겠지만 물건이나 기구로 신체 접촉하는 것도 성추행에 들어가요. 핸드폰으로 막 등을 싹 문지른다든가 볼펜으로 가슴을 콕콕 찌른다든가 뭐 노트로다가 만약에 옆에 옆구리나 이렇게 소중한 데를 툭 친다든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물건을 이용해서도 해서도 안 된다. 그다음에 성폭행, 이거는 이제 강간미수나 이렇게 강제로 성행위 하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뭐 디지털 성폭력,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트 성폭력 많이 있어요. 그럼 자세하게 또래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래 성폭력. 자, 또래 성폭력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머, 넌 장난쳤는데 나한테 폭력되는 거지. 제가 어떤 학교에 갔더니 초등학생인데 걔네 반 여학생들한테 다 뽀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가지고 너 왜 여자애한테 뽀뽀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좋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가 니네들 좋아서 뽀뽀했대. 그랬더니 그때서야 애들이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혼내주세요, 화나요, 창피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당당하게 얘기했죠. 야, 너 그거 성폭력인지 몰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경찰서 갈 수도 있고 이 학교 못 다닐 수도 있어. 왜냐면 피해자가요. 걔 때문에 이 학교 못 다니겠다면 다른 데로 전학 가야 돼요. 초등학생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싫다, 딴 데로 전학 가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는 좋아서 그랬는데 상대편이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또래 성폭력을 보면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또래 문화에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행해지는 말과 행동들이 놀이나 장난으로 취급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이걸 또래 성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래 성폭력의 종류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넘겨볼게요. 또래 안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유형을 보니까 외모 놀리는 거, 성적인 농담, 성행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거, 이게 23.3%야. 제일 많아, 이게. 그 다음에 일부러 성기, 가슴, 엉덩이를 신체 접촉하는 거,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옷 벗기기, SNS, 메신저 등으로 성적인 농담, 나체, 사진, 야동 요구 및 게시, 그 다음에 면전에서 성행위 묘사 또는 야동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다 성폭력 들어갑니다. 또래 성폭력. 화장실, 교실 등에서 몸을 훔쳐보는 거, 몰래요. 화장실 문 확 열고 보는 거, 이런 거 다요. 그 다음에 게임 벌칙으로 성적 접촉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스킨십 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치마 속, 몸속 사진으로 찍어 돌려보는 거, 강제적인 성관계, 그런 여러 가지들을 또래 성폭력 사례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성폭력이 있을까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성폭력이 뭘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그럼 이성 애인 간에 그 의사소통의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성 애인 간에는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 폭력으로 걸리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전문 강사예요. 그게 뭐냐면 성폭력으로 걸린 사람들을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4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교육시키는 것을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는데 의외로 이성 애인 간에 성폭력으로 걸려오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뭐 어떻게 애인이 서로 좋아서 그랬는데 왜 그래? 막 이러지만 어쨌든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 애인 간이라 그래도 상대편에게 동의를 안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스가 있잖아요. 예스는 예스. 예를 들어서 이성 애인 간에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사귀는 사이야. 남자친구가 여친한테 나 너 손잡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그래서 뭐 상대편도 좋으니까 오케이, 예스. 그 성폭력 아니에요. 그죠? 서로 좋아서 그랬는데 성폭력 아니죠. 그 예스는 예스예요. 근데 야, 나 너하고 뽀뽀하고 싶어. 그랬더니 침묵. 좋다는 말도 안 하고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침묵.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돼요. 옛날에는 했잖아요. 왜냐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싫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침묵은 노야. 하면 안 돼. 어제는 했어도 오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야, 너하고 뽀뽀하고 싶어. 싫어. 안 돼. 그랬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래? 내 손 떨어? 튕기냐? 너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제 했어도 아까 했어도 지금 놓으면은 놉니다. 그래서 노는 노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성 애인 간에도 우리 친구들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성 애인 간에도 성폭력으로 걸리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성범죄가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요새 더군다나 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만나지 못하잖아요.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우리가 대면하는 게 핸드폰, 그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SNS나 여러 가지 사이버상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또는 유포 협박, 전시, 판매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요거를 디지털 성폭력이다.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디지털 성폭력이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쎄 그 카메라를요, 몰래 카메라를 요런 여러 가지 물건에다가 장착을 해요. 볼펜, 이어폰, 그림, 시계, 또 손목시계, 통, 도시락,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또 넘겨볼게요. 모자, 벨트, 넥타이 핀, 와이셔츠 단추 중에 하나는 막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디에도 설치하냐면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전철 가는데 공중 화장실 거기에 휴지통, 쓰레기통 그런 데다 붙여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옷 벗고 보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샤워장이나 예를 들어 어디를 가든지 뭐 공공 화장실이든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어디 혹시 그런 이상한 카메라 조그만 거 없나?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왜? 어디선가 내 몸이 찍히고 내 몸이 인터넷상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카메라, 요거를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나왔어요. 요거 우리 양주시에도 뭐 한 7대인가 그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7, 80만 원 가는 거를.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또 요거를 이제 검사하는 요원도 새로 뽑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공공장소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설치되어 있으면 막 불빛이 바짝바짝 들어오고 막 그냥 삐삐삐 소리 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N번방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이거 디지털 관련해서 그래요. 어린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생산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일컫는다. 그들은 금전과 개인의 성적 욕구를 위해 여성의 성착취를 이용하고 있다. 그죠? 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나쁜 아주 관련한 성범죄자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보니까 3가지예요. 3가지. 촬영이서 불법으로 촬영하겠죠. 해야 되니까. 여기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거.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걸 또 유포해. 몰래 동의 안 받고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유포하는 거.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보잖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또 보는 거. 유포하는 그런 범죄도 있지만 요거를 또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요거 다 처벌받습니다. 보는 것도 이제는. 그만큼 이제 강화됐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또 볼까요? 요거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새로 이런 그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해서 원래 법이 있었는데 더 강화됐어요. 이번 5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이제는 성착취물 소지하고 시청을 해도 징역을 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3천만 원이었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합니다. 몰래 이거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이러면. 이게 법이 강화됐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안전수칙.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요새는 이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버상으로, 핸드폰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자, 꼭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거나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퍼뜨리겠다, 유혹하지도 않아야 돼요. 유혹해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안전수칙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라는 거. 무조건 피해자는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성도 피해자고 자꾸 늘어나는 게 성폭력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성폭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일어날까요? 아는 사람한테 많이 일어날까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많이 일어나요. 왜? 아니까, 친하니까, 믿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딱 와서 야, 너 참 이쁜데 너 내가 니네 아빠 친구야. 아저씨 따라갈래? 돈 얼마 줄게.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도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와요. 상담을 하러. 굉장한 후유증이 많아요. 막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막 그 아가씨가 돼서도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우울증이 걸려갖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 후유증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우울증, 수치심, 대인기피증, 자살, 학업 중단, 거식, 폭식, 정신적 고통이 80% 이상은 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지만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예전에는 성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야. 내가 짧은 옷 입고 다녀서 그랬어. 깜깜한 데 다녀서 그랬어. 내가 그 아저씨 괜히 만나서 그랬어. 내 잘못이야.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수치감을 갖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치료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은 좀 이따 더 알려드릴게요. 적절한 도움이 꼭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폭력법에서 달라진 거기에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성폭력법이 예전보다 바뀌어졌는데 강간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 성행위 하는 걸 말해요. 예전에는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 요게 강간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녀자, 여자한테 강제로 성행위 하면은 강간죄다 이 말이에요. 부녀자, 아동도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부녀자라는 말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강제로 성행위라면 무조건 강간이에요. 어른이 하던 애들이 하던 애들한테 하던 남자가 여자한테 하던 여자가 남자한테 하던 아시겠죠? 이게 사람으로 바뀌었고 친고죄 폐지. 여러분 친고죄가 뭔지 아세요?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엔 성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처벌했어. 근데 피해자가 고발 안 해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면 지나가는 친구나 아니면 기관이나 뭐 부모나 아무나 고발을 해도 처벌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폐지됐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술 마시고 성범죄 한 경우도 안 봐줘요. 예전에 술 마시고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면 술 마셔서 제정신 아니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봐줬지만 이제는 경감이 없어요. 그 덕택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조두순이에요. 알죠? 나영이 사건에서. 예전에 그 술 마셨다는 그것 때문에 12년밖에 형을 안 받았어. 조두순이 나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죠? 무기징역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술 마신 거 안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셨을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예전에 성범죄를 하면 돈이 많으면 합의 돈 5천만 원 주고 1억 주고 뭐 고소를 취하시키고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크게 괘씸죄에 빠져서 더 크게 처벌받겠죠. 합의는 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있는 대로 인정해야 되고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신체적 접촉에 애정 표현일 수 있지만 일방적이면 폭력이다. 내가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상대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을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범죄의 판단 기준을 보면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 기준이 거의 내려져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얘가 이뻐서 그랬어. 필요 없다고. 장난쳤어. 아니 상관없어.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 안 느꼈냐에 따라서 판단
내려진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성범죄 판단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 직후 행동. 자, 우리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성폭력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직후행동 어떻게 돼요? 안전한 장소를 찾고요. 첫 번째, 혼자 고민해서는 안 돼요. 어떡하지? 누가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이거 알게 되면 나를 흉보면 어떡하나?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즉시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상황, 그 현장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 막 성폭행을 해놓고 그 범죄자가 도망갔어. 그럼 가만히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있던 증거물, 있던 여러 가지를 증거물로서 수집을 해놔야 돼요. 휴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피해 그래갖고 막 옷 다 씻고 막 그냥 속옷 다 벗어버리고 집에 가서 또 이틀 3일간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의 정자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3일을 삽니다. 보통 3일이 지나면 그 정액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자를. 그렇죠? 범죄자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거를 비닐봉투에 보관할까요? 종이봉투에 보관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지퍼백?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퍼백에다가 그냥 탁 담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지퍼백에다가 만약에 공기도 안 들어가게 탁 휴지나 속옷이나 이런 거 딱 했다고 그래. 그럼 거기가 습기가 차. 변질이 돼. 막 그냥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수에서 그 사인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저거 할 때 어렵답니다. 그래서 종이봉투에 놔야 돼요. 급하게 비닐봉투에 쌌다 할지라도 빨리 가서 집에 가서는 쇼핑백이나 종이봉투에 담아놔야 돼. 왜? 이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범죄자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걸 꼭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종이봉투에 한다라는 거. 즉시 씻지 말라는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2 또는 성폭력 상담소 또 1366 이게 긴급전화입니다. 우리 상담소는 6시면 문을 닫아요. 1366에 돌려놓고 여기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급하게 밤 2시건 3시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1366에 하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그 응급키트란을 하는 거예요. 여성의 질에서 남성의 정자 정액을 추취해냅니다. 그리고 급속 바로 가야 돼요. 왜 바로 가야 되냐면 응급 피임약을 먹어야 돼요. 임신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기다리고 며칠 동안 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꼭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치료,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꼭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본격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성범죄자를 하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은데요.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신상정보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 공개된다. 미성년자는 아직 뭐 신상정보 등록 이런 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듣고 우리 집에 계시는 아빠, 할아버지, 삼촌, 엄마, 이모 전달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너 참 이쁘다 머리 쓰다듬고 안아주고 엉덩이 두들고 했는데 막 성추행 될 수 있잖아요. 애가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러한 분이 처벌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게 신상정보 등록이 뭐냐면 양주 경찰서에 내가 양주 시민이잖아. 양주 경찰서에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거야. 막 30년까지 35년까지. 예전에는 무조건 20년이었는데 지금은 그 범죄에 따라서 뭐 10년에서 뭐 30년까지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등록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가지고 사진 4판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막 전화해요. 관리하죠. 또 외국 갈 때도 이야기하고 가야 되죠. 취업이 제한되죠. 뭐 자동차 살 때도 또 알려줘야 되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사진 찍어줘야 된다고요. 20년이면 20년 동안 취업된다는 거. 그 다음에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명령. 우리나라는 주로 200시간 안에서 성교육 수강 명령을 보건처에서 받습니다. DNA 채취 보관도 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도 제한될 수 있어요. 성범죄자들 외국 못 나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입사 및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겠죠. 사회복지기관 특별히 아동기관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성범죄자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거. 저는 이 가해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맨날 뭐 폭력하고 절도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던 사람이 교도소 맨날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성폭력을 하면은 에이 까짓거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거 걸렸을 경우에는요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정도 많아요. 여러분 미투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이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냥 인생이 끝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이 성인권적인 이런 게 없으면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 게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보셨나요?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성범죄자 알림이 그리고 들어가면요 아까 성범죄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등록하는 걸 뭐라 그랬죠? 신상정보 등록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신상정보 공개야. 이거 인터넷에 공개돼 아무나 다 볼 수 있어. 아까 그거는 등록된 거는 아무나 못 봐요. 취업 제한되고 이렇게 하기만 되지만 아무나 못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가 여러분이 보면요 양주시 동두천시 이렇게 치면은 지역별로 볼 수가 있어요. 양주시 딱 치면은 딱 나와요. 사진 4판 나오고요. 이 범죄자가 무슨 짓 했다가 쫙 나와요. 그 범죄자가 우리 아파트 옆에 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나 가까이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범죄자 알림이 그래갖고 들어가서 탁탁탁 해보면 찾아보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 주민번호 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범죄자에게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가해를 하지 않아야겠죠. 가해자의 고통이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해자도. 피해자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성폭력에서 피해자들이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몸이 더럽혀졌다. 나는 순결을 잃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제가 어느 날 차를 빵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섰어요. 신호등에 섰는데 갑자기 꽝 하는 거야.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드시고 그냥 내가 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꽝 하고 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 뒤에가 다 망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제 차가 망가지고 제가 몸이 이렇게 다쳤는데 가만 놔두나요? 제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뒤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잘못이야. 그러면 여보세요. 나 이거 차 고쳐놓으세요. 고쳐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 이거 병원 치료비 하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술 먹고 운전하셨네. 범죄 행위예요. 경찰서 가세요. 뭐 이렇게 처벌해야죠. 그죠? 가만 놔두면 계속 그런 행동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어. 피해를 당한 거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소중한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그냥 직접 말로 못하고 이런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갔지만 제가 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